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질문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가짜 뉴스 같은 걸 쉽게 믿고 또 한 번 믿으면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할까? 이거거든요. 뇌과학, 심리학 연구, 그리고 움벨트라는 개념까지 좀 보면서요.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 원리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가요, 현실을 뭐랄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래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움벨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각자 경험하는 고유한 세계, 그런 뜻인데 그 몇 년 전에 드레스 색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은 파검, 누구는 흰금 막 그랬던 거. 그게 딱 이 움벨트, 그러니까 주관적인 현실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움벨트라는 게 독일 생물학자 윅스킬이 처음 말한 개념인데요. 뇌가 이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랑 자기가 살아온 경험 같은 걸 막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주관적인 세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게 뇌의 어떤 패턴 찾기 알고리즘 결과물인 셈이고 이게 쌓여서 결국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 우린 다 조금씩 다른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다른 움벨트 안에서. 그렇군요. 근데 뇌는 왜 굳이 이렇게 현실을 좀 각색하는 걸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편하지 않나? 아, 그게 뇌가 기본적으로 모호한 거, 불확실한 거, 이런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정보에 빈틈이 있으면 그걸 그냥 못 둬요.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하죠. 심지어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혹시 그 카니차 삼각형이라고 아세요? 실제 선은 없는데 우리 눈에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요. 이런 뇌의 특성이 때로는 좀 황당한 음모론 같은 것도 되게 그럴싸하게 진짜처럼 느끼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거죠. 뇌는 어떻게든 빈틈없는 그런 나만의 현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약간 스토리텔러네요. 재밌는데요? 그럼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성 있잖아요. 이성은 그럼 뭘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반전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행동이나 판단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이성보다는 감정이라는 연구가 많아요. 감정이라는 게 일종의 가치 판단 시스템 같은 건데 예를 들어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내 움벨트, 내 정체성 이게 틀렸다는 정보를 딱 접하면요. 본능적으로 확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내 세계가 공격받는다. 이런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그럼 이성은 진짜 그냥 뒷전인가요? 감정이 딱 결정하면 그냥 끝? 아니요. 이성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역할이 좀 달라요. 감정에 딱 결정을 내리면 이성은 그 결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주로 해요. 약간 변호사 같다고 할까요? 뇌는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진짜 동기도 잘 모르면서 자기 정체성, 즉 움벨트를 지키려고 막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이나 생각을 지금 내 입장하고 좀 다르면 기억을 슬쩍 바꾸기도 해요. 이게 일관성 편향인데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요. 사가 더 막 열일하게 만드는 셈이군요. 네, 맞아요. 그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처럼 변명 하나를 딱 반박하면 막 두 개가 새로 생겨나는 그런 느낌? 정확해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정보, 팩트만 가지고는 사람 설득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도 당연히 나처럼 내 움벨트 안에서 이 정보를 해석하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바꾼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바꾼다는 거랑 거의 같은 의미라서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믿는 게 단순히 정보 판독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정체성, 감정, 움벨트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답이 없는 건가요? 서로 다른 움벨트 속에서 살고 있으면 소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딥 캔버싱이라는 거, 이거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 딥캔버싱은 확실히 주목해볼 만한 접근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막 정보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열린 질문 같은 걸 던지면서 상대방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의 풀이가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도 그 사람의 움벨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시각으로 세상을 한번 느껴보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결국 감정하고 정체성이 핵심이잖아요. 딥 캔버싱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려주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기존에 하던 방식, 뭐 광고나 홍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설득 효과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 딥 캔버싱은 10명 중 1명 정도는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꽤 의미 있는 수치죠.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건 그 믿음이 그냥 정보 쪼가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자 현실, 바로 움벨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감정이 딱 주도하고 이성은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변론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팩트만 들이미는 것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움벨트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결국 각자의 움벨트 속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건 절대적인 객관적 사실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 진짜 사실 그 자체고 또 얼마만큼이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감정의 필터를 거친 결과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